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형 행정체제에 적합한 대안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2차 경청회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열린 2차 도민 경청회. 용역진은 1, 2순위로 꼽힌 시군구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안을 설명했습니다. 남제중, 북제중, 제주시, 청포시 이런 형태의 도 밑에 있는 계층의 자치단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층을 부활해보자 이런 논의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제주도는 43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의 자치를 좀 강화해보자. 하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인 1차 도민 경청회와 달리 기초자치단체 부활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7년 동안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비용입니다. 우리 세금입니다. 지금 내고 있는 세금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상하수도 문제든지 지금 용역하는 상태로 돌아갔을 적에 우리한테 교부세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정부 차원에서 하리라고 봅니다.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얼마나 도민들이 많은 갈등과 그 부담이 따랐습니까? 그 공부 정리하면서도 수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었습니다. 그거 다 원대복귀해야죠. 기초의회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와 인구 5만 단위의 행정구청장 러닝메이트제 등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자기의 그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주시, 서귀포시 시장님들 직선제만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구 체제로 갖고 행정구청장은 이제 임의예고제, 즉 런닝메이트제를 해서 그거를 또 이제 민주성을 이제 또 보완시키고. 제주도는 오는 31일까지 행정체제 모형에 대한 도민경청회를 16개 권역별로 연 뒤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구 용역 시작 단계부터 나왔던 답이 정해진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아 공론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제주에서도 많은 도민들이 간첩 사건에 연루돼 말 못할 고초를 겪었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제주에서 벌어진 보안부대 인권 침해 사건 2건에 대해 40년 만에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1984년 영문도 모른 채 제주 보안사인 508 부대에 끌려갔던 김치병 씨. 3박 4일 동안 쉴 새 없이 고문을 받았고 김 씨는 결국 한쪽 귀에 청각을 잃고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간첩 혐의로 검거된 동네 선배 서경윤 씨를 도왔다는 이유였는데 일거리를 찾아 일본으로 밀항했던 전력을 간첩 사건으로 조작시켰다는 겁니다. 서경윤은 나랑 간첩 포섭으로 해서 일본 들어가지 않았냐. 그래부터 이제 그 진실을 밝히라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몰랐지 뭐. 같은 이유로 끌려갔던 이웃 주민 김주섭 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숨졌고 양이남 씨는 어깨 인대가 끊기고 무릎뼈가 부서져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건 관련 당사자인 서경윤 씨는 지난 2013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할아버지가 남의 집에 방 한 칸 살면서 산다는 게 사람이 진짜가 보통 일이 아니라 말씀. 이런 일은 있어도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진화위는 김치병 씨 등 3명이 연루된 사건과 비슷한 시기 제주에서 간첩으로 몰렸던 강병선 씨 사건 등 인권 침해 2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술 강요와 가혹행위 피해의 개연성이 충분하고 국군 방첩사령부 기록에서 관련 사실이 일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분들의 일관된 진술과 함께 가혹행위나 불법 거금을 통해서 간첩 조작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제주에서는 41명이 신청해 지금까지 단 1명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조사 개시가 결정된 사건은 3건. 많은 이들이 여전히 명예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수상한 소포가 배송됐다는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 우체 집중국에서도 20개가 넘는 정체불명의 소포가 발견돼 경찰과 군이 긴급 출동했는데요. 1차 성분 분석 결과 다행히 위험물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제주 우편 집중국 안으로 잇따라 들어가는 경찰차와 소방차. 잠시 뒤 방호 장비를 착용한 경찰 특공대원이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수상한 소포가 무더기로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전 9시 반쯤. 직원이 우편물 분류 작업을 하다 타이완에서 온 23개의 소포를 발견한 겁니다. 대만에서 접수돼서 국내로 들어온 건데 특정 발송인 주소로 해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췌를 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경찰과 군이 현장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벌인 결과 우편물 안에 있던 물건은 화장품 샘플들. 폭발물과 방사능 검사에서도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곳 우편물 도착장에서 타이완에서 배달된 정체불명의 소포가 발견되며 1시간가량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제주경찰이 접수한 수상한 우편물 신고는 모두 17건으로 소포 개수는 60개가 넘습니다. 당초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불안감에 신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경찰 특공대에 우선 보관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전국적으로 생물 테러 이심 우편물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서 경찰 특공대에서 일괄 이송을 해서 질병청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경찰은 현재까지 유해 물질이 발견된 우편물은 없었다며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작위로 물건을 배송하는 이른바 브러싱 스캠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지난 1968년 강원도 해역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어부들이 최근 5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1968년 11월 당시 32살이었던 경북 영덕 어부 김영달 씨는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한 달여간 김 씨가 타고 있던 영덕호를 포함해 어선 23척의 어부 150여 명이 북한에 끌려갔습니다. 총을 꺼놔가지고 막 앞으로 몰아내버리고 저 마음대로 뒤로 잡고 가니까 뭐 총 앞에 그만난 사람 누구있어요. 6개월 만에 어렵게 고국에 돌아왔지만 국가는 오히려 이들을 처벌했습니다.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들은 모진 고문과 함께 자백을 강요받았고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처벌 이후로도 간첩 의혹에 시달리며 수십 년간 불법 사찰과 연좌제 등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기로 가지고 목적했나 뭐이더라고. 그질로 이 다리를 모신다. 그러니까 이 다리를 모실 거면 남주가 돈을 못 벌어잖아요.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월 수사정보기관이 납북어부들을 불법 구금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했다며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50여 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영덕호 선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큰 고통을 당한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과 유족들은 이번 판결로 명예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반가웠어요. 무죄였게.
아무 죄도 안 지었으니까 뭐 응답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어요. 영덕호와 함께 납북됐던 송학호와 동일호 선원들도 재심을 청구해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 중산간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비구름대의 폭이 좁아서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강약을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10에서 60mm, 중산간 이상 지역은 많게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 레이더 영상 참고하시고 아침 출근길 중산간 지역 지나실 때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날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제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자세한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26도, 남부와 동부 지역 2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 지역 30도, 서부와 남부 지역 29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제주 해상에서 비가 내려서 오늘 가시거리가 짧겠고요.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 남부 먼바다로는 오전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물러나야 장마가 끝이 나는데요. 제5호 태풍 독수리의 이동 경로가 변수여서 주 후반에도 장맛비가 내릴지 지켜봐야겠고요. 일단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에서 추진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놓고 벌어졌던 소송전이 4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 12일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내국인으로 진료를 제한한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주도의 승소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루어져 관련 소송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도내 IT 기업의 주식 거래 정지와 관련해 제주도가 상장기업 육성 지원 업체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상장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서 선정된 이 업체 대표가 잠적하고 중소기업 주식시장인 코넥스에서 거래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 해당 업체를 방문하는 등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당초 제주도는 이 업체를 포함해 10개 기업에 7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사실관계 파악 후 지원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늘 도내 한 IT기업 코넥스 시장 거래 중지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오영훈 도정의 상장기업 육성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논평에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영훈 지사가 건실한 상장기업으로 직접 소개했지만 주식 거래 정지를 당했다며 통상 주가 조작이나 부실 기업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제주도가 재무구조나 사업 내용에 대해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도의 기업 지원 정보에 현혹돼 투자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지 조사하고 향후 문제가 될 경우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성명을 내고 오영훈 지사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제2공항 문제 해결의 제1원칙은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제주의 주인인 도민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